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는 슈퍼 연료인가 아니면 우리 몸이 보내는 긴급한 구조 신호인가? 라는 중요한 질문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유기산 검사, 즉 OAT 검사 결과 중에서도 특히 베타 하이드록시부티레이트, 줄여서 BHB의 두 가지 얼굴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저탄고지 그리고 키토제닉 다이어트 열풍 속에서 BHB는 흔히 청정 연료로 불리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지에서 발견되는 높은 BHB 수치가 과연 에너지 대사의 성공적인 증거일까요? 저는 이것이 단순히 연료가 교체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몸이 보내는 긴급한 구조 신호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BHB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흔히 엔진 성능을 높여주는 고성능 첨가제라는 오해가 있지만 사실 BHB는 우리 몸의 메인 엔진, 즉 탄수화물 공장이 가동을 멈췄을 때 사용하는 비상연료에 가깝습니다. 그 발생 기전을 살펴보면 정상적인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간에서 생성되는 대체 에너지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BHB는 첨가제가 아닌 위급 상황을 위한 예비 연료인 것입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비상연료를 가동하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 중단입니다. 단식이나 기아와 같이 외부에서 탄수화물이 전혀 유입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진입 불가입니다. 피로부산이 미토콘드리아로 원활하게 들어가지 못하여 에너지 대사의 톨게이트가 막혔을 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위험 회피입니다. 활성산소의 불길이 거세서 탄수화물 공장을 가동하기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비상연료 모드로 전환하게 됩니다. 다음은 간 미토콘드리아에서 케톤이 생성되는 원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지방산이 분해되어 아세틸코A로 전환되고 이 아세틸코A가 최종적으로 BHB로 변환되어 혈관으로 방출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이 과연 건강한 지방 연소 과정인가 아니면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인가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케톤이 생성되는 기전만을 아는 것을 넘어 왜 케톤이 생성되는지에 대한 생성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임상적 해석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피로부산, 젖산, 그리고 BHB 수치가 모두 함께 상승하는 패턴을 보인다면 이는 보상적 케톤 상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탄수화물 대사 통로가 막힌 상태에서 우리 몸이 지방을 억지로 태우며 버티고 있는 위급 상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치들은 결코 키토제닉의 성공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며 오히려 대사 시스템 붕괴를 알리는 구조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생화학적 딜레마 중 하나는 바로 마중물인 OAA 즉 옥살로아세트산의 부재입니다. 우리 몸의 연료가 되는 아세틸코A가 과잉 상태로 케톤 대사로 쏟아져 나오더라도 연료를 태울 마중물이자 점화원 역할을 하는 OAA가 고갈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OAA는 거의 탄수화물 대사의 결과로만 만들어집니다. 케톤이 넘쳐 흐르더라도 OAA는 케톤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OAA가 부족하면 그 결과 불완전 연소가 발생하여 에너지 생성에 실패하고 동시에 유해한 매연이 축적됩니다. 즉 TCA 회로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케톤 증가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으며 몸에 부담만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불편한 진실은 높은 케톤 수치가 뇌 활성이 아닌 신경 과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면 장애, 감각 예민, 그리고 짜증 증가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사 스트레스로 인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항진되는 이른바 교감신경 폭주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임상적인 판단을 내릴 때 만약 아이의 케톤 수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면 이는 뇌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받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로 보아야 합니다. BHB 수치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세트 지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피로부산과 젖산이 상승했는지 여부를 통해 메인 대사 통로가 막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트르산과 말산이 저하되었는지 확인하여 TCA 회로의 마중물인 OAA가 충분한지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퀴놀린산이 상승했다면 신경염증 및 뇌세포 자극이 동반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BHB 수치의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케톤이 우리 몸에 진짜 약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째, 탄수화물 대사가 안정되어 피로부산과 젖산 수치가 정상화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TCA 회로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말산과 같은 마중물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셋째, 깊은 잠을 자고 정서적으로 편안하며 감각 과민이 감소하는 등 임상적으로 안정된 상태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에만 케톤은 안전하고 깨끗한 연료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대사 통로, 특히 피로부산 통로가 막혀 젖산 수치가 치솟는 상황에서 고지방 식단을 강요하거나 무리한 케톤 보충제를 사용하는 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름없는 절대 금기 사항입니다. 이는 이미 타오르고 있는 대사적 불길에 더욱 큰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행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아이의 개별적인 대사 상태에 가장 적합한 식단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대사 대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은 크게 3단계로 제한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멈춤입니다. 억지로 진행하던 케톤 식단이나 무리한 의료적 개입을 중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소통입니다. 피로부산과 젖산 수치를 먼저 안정화하여 메인 대사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채움입니다. 말상과 같이 부족한 마중물인 OAA를 보충하여 대사회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높은 BHB 수치는 마치 비상 발전기의 소음과 같습니다. 이 소음은 지금 메인 전원이 나갔으니 빨리 고쳐달라는 우리 신체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단순히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안심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끊어진 메인 전원, 즉 탄수화물 대사의 문제를 복구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건강 회복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수치보다 아이의 컨디션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 어떤 검사 결과도 아이의 실제 임상적 상태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깊이 잘 자고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치료의 시작이자 목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